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과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요. 특히 일본 내 원산지가 불투명한 수산물의 유통이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첫 소식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횟집 수조안, 횟감으로 인기 높은 참돔입니다. 횟집 내부 원산지 표시판은 국내산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산입니다. 일본산 돔이 맞습니까? 참돔 맞습니까? 네. 굳이 그러면은 일본산을 2, 3천 원 사이 아니에요? 2, 3천 원 납니까? 좀 나이는 나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키로에. 한 낙지 요리 체인점에선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가 국내산으로 둔갑됐고 부산시로부터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로 선정된 한 수산물 시장에선 일본산 멍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표시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멍게가? 여기에? 네. 없죠? 아니야, 이게 뽑아놨는데 하늘에. 이런 식으로 부산시의 원산지 표기 위반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모두 11곳입니다. 일본, 중국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채 불법 유통된 일본산 수산물입니다. 크기부터 형태, 색깔까지 한눈에 봐도 국내산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는 수산물만 2톤에 달합니다. 9월 이전까지는 국산이 있어서 업주들이 국내산을 판매하지만 9월 이후로 넘어가면은 국내산이 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본산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일본 내 원산지가 불투명한 것이 문제입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관할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한국마사회 부정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 의혹을 유서로 폭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문중원 기수. 그의 빈소는 이미 열흘 전에 마련됐지만 유족들은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문 선수가 바랐던 건 재발 방지라며 유서 속에 적힌 부조리와 의혹들을 명명백백 푸는 게 우선이라 호소했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부산 경마공원 선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문중원 기수. 곧바로 빈소가 차려졌지만 열흘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 선수의 아버지는 아들이 평소에도 기수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마의 감독격인 조교사의 부당 지시를 어기자 돌아온 건 이해 못할 갑질이었다는 겁니다. 말을 안 태운다든지 뭐 정말로 자기가 훈련시킨 말을 타기수로 하는 건 본인으로서는 그 소외감, 억울함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인맥이 아닌 실력으로 본인이 직접 조교사가 되겠다며 자비로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문 선수. 목장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고 뭐 자기 딴에는 완벽하게 갖추어서 누구보다 훌륭한 조교사가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문 선수를 무너뜨린 건 석연치 않은 조교사 선발 과정이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마사회의 한 임원이 자신의 임기 안에 친분이 있던 2명을 조교사로 안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실제 올해 선발될 인원은 1명뿐이었지만 기존 관행과 달리 예비 합격자 이름으로 내년도 인원까지 2명이 조교사로 뽑혔습니다. 경마장에 다 안다라는 거예요. 저희 다 압니다. 다 압니다라고 일관을 하지만 자, 딱 인터뷰를 하거나 진술을 하라 그러면 모른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이해가 가요. 부산 경마공원 측은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들은 경찰 수사 중으로 자세한 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은 2년 전 실시한 특별 근로감독에서 기수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마사회 측에 권고했지만 마사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이제 총선을 넉 달가량 앞두고 부산 지역 여야가 지역의 현안 이슈를 부각시키며 정치 공방에 불을 지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어정쩡한 신공항 정책을 공격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넉 달가량 남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위원장들이 공동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했던 부울경의 위상을 되찾아 동남권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부울경 800만 인구를 하나의 생활 경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비전위원회를 발족해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자는 내용입니다. 부울경의 부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3개 시도당이 집권 여당의 위상을 잘 살려 800만 부울경 시민도민들이 함께 살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지지부진한 신공항 재검증을 공격했습니다. 정부와 국토부가 이미 김해 신공항 건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추진 계획까지 의결했다며 총리실의 재검증위원회 구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증위원회 선정 원칙과 과정을 공개하고 검증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해 검증 결과와 함께 공개하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김해 신공항 재검증 문제를 정부 여당이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탈당파인 변혁도 하태경 의원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현안 선점을 위한 정치 공방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웅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가 사측과의 상생 선언 6개월 만인 내일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갑니다. 르노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협상과 관련해 부산지방 노동위에 신청한 쟁의 조정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내일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금까지의 본교섭을 통해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6월까지 2018년 임단협 협상을 벌이면서 파업과 직장 폐쇄 등으로 맞서오다 지난 6월 임단협에 합의하고 상생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는 2024년부터 서울 주요 대학 정시 모집 인원을 확대하기로 한 대입제도 개편안 때문인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게 지금 지역 대학들의 예상입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 가운데 핵심은 서울 지역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 성적 위주로 뽑는 정시 모집 인원을 40% 이상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30%에서 10%가 늘어나고 이는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또 이들 수도권 대학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 전형 선발을 10% 이상,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부산대를 비롯한 지역 거점 대학들입니다. 가뜩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넓어진 대학의 문을 통해 대거 수도권 대학으로 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있고 그렇게 되면 조금 우리 대학이 이렇게 타격을 받는 좀 우려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이는 또 부산 지역의 다른 대학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 대학 전체의 학생 수급에 도미노 현상처럼 확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부산대 외의 대학들은 또 심각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시에서 좋은 아이를 뽑아야 된다. 정시가 되면 뽑기도 힘들 뿐더러 또 뽑아놓은 아이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재수 삼수를 하면서 반수나 재수 삼수를 하면서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예측을 합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부산대는 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을 아예 폐지하거나 수능 최저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갑작스러운 교육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 속에서 지역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에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지켜내기 위한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동아시안컵 3회 연속 우승 도전에 나섭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처음으로 국제대회 우승을 노리는 벤투 감독은 오늘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안컵 개막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이 대회에서 전통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최근 2회 연속 우승을 거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 동아시안컵 축구대회는 내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막되며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늘 11일 홍콩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중국, 일본 등과 차례로 격돌합니다. 폐관 위기에 몰린 부산 LG 사이언스홀이 청소년을 위한 첨단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교육센터로 활용됩니다. LG그룹은 LG 사이언스홀을 리모델링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교육센터로 운영하고 빅데이터와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미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IT와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 여성을 교육 강사로 육성해 사회 재진출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의 한 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북구 구포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1톤 트럭을 추돌한 뒤 튕겨져 나간 트럭이 갓길에 정차해 있던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70대 동승자가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